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무비 리뷰 시간인데, 오늘 무비 리뷰를 해드릴 작품은 말론 블란도가 주연하고 말론 블란도의 생애에 걸쳐서 감독을 딱 한 번 했습니다. 말론 블란도가. 그게 이제 지금 오늘 무비 리뷰를 해드릴 이제 원 아이드 잭이라고 하는 1961년 작품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그 원나이트 잭 무비 리뷰를 해드리려고 했었던 게 아니라 사실 다른 영화를 해드리려고 했었어요. 그 무슨 영화냐면은 그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를 할까 아니면 신시나티 킷 스티브 맥퀸 나오는 두 영화 다 언제쯤 해봤더라. 그 금년 그 겨울 정도에 봤어요. 1월 정도 그 정도에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신시나티 키드는 좀 더 됐네요. 작년 가을쯤에 봤네요. 그 본 영화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무비 리뷰를 못해 그 뭐 안 한 영화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무슨 영화를 할까 이렇게 지금 고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 물론 영화를 좋아하고 그 내 생애에 걸쳐서 이제 굉장히 관심 있게 여러 가지 뭐 정보도 굉장히 접하고 책 같은 것도 사고 뭐 그래서 뭐 이렇게 지식 같은 것도 뭐 이렇게 많고 이렇게 전문가 뭐 이런 사람은 그 아니라는 그 이렇게 기준에서 보면은 뭐 좀 직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실도 이제 무비 리뷰를 해드릴 이유가 되는데 사실 뭐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제 그 무비 리뷰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서 공개할 정도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무비 리뷰라고 하는 것을 그 뭐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좀 가치 있고 그 내 입장에서도 그렇고 듣는 입장에서 그렇고 이제 다른 사람이 들을 만한 가치를 만들려면 이제 그 좀 내 나름의 어떤 생각이라고 하는 걸 반영해서 아,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라든지 그런 이제 좀 사적인 그 영화에 대한 기억이라든지 그 느낀 점이라든지 뭐 이런 그리고 이제 꼭 영화의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이 주변적인 재밌는 지식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그 한국에서 공개할 당시 어떻게 됐더니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가미를 해야지 그 녹음을 하고 이렇게 뭐 업로드를 할 만한 그 가치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영화들은 많은데 이제 그렇게 그 할 말을 하고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렇게 뭐 위키피디아 같은 거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무슨 지식 같은 거를 내가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지식인 것 마냥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 그 뭔가 그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나는 영화를 이제 선택을 해서 무비 리뷰를 해드려야지 좀 재밌게 되거든요. 저도 하는 것도 재밌고 뭐 이렇게 듣는 사람도 재밌겠죠. 그 좀 이렇게 특이한 생각에 뭐 듣는다든지 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영화들이 좀 없어요. 지금 많은 영화들이 봤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사일렌스 오브 더 램 뭐 이런 거를 제가 최근에 가서야 봤는데 이러고 올려봤자 뭐 무슨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제가 뭐 이렇게 재미 없었거든요, 사실. 뭐 재미 없었다라든지 뭐 어떻다라든지 뭐 이런 거 이거 다 아는 거잖아. 이 영화에 대해서 좀 잘 알고 뭐 이렇게 뭐 그런 거라든지 뭐 그래서 이제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라든지 이렇게 뭐 신시나티 킷,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뭐 그런 대로 재밌게 봤는데 뭐 이 영화에 대해서 뭐 사람들 잘 알고 제가 뭐 이렇게 뮤지컬이라고 하는 장르에 대해서 이렇게 개인적인 뭐 그 특별한 애착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할 말이 좀 없을 것도 같아서 뭐 내가 좀 느낀 거는 그 리차드 치킬리스인가 그 푸에르토리코 그 갱단 두목으로 나온 그 배우 사람이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뭐 그런 거라든지 뭐 이렇게 춤이 멋있었다든지 뭐 이런 얘기밖에 할 게 없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고 이제 신시나티 키드 이 영화도 좀 재밌게 봤거든요. 예. 근데 뭐 이렇게 할 말이 없어요. 그 스티브 맥퀸이라든지 뭐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신시나티 키드를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녹음을 하려고 했는데 뭐 도저히 안 되겠다
라는 생각과 이제 신시나티 키드에 이제 칼 말덴이라고 하는 배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배우가 이제 말론 블란도랑 영화를 굉장히 많이 나왔고 같이 많이 나왔고 그 예를 들자면 이제 그 원나잇 잭에서도 이제 두 번째 중용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칼 말덴이 그 스트릿 네임 애프터 디자이어 그 요마이라는 이름 전차 거기서 같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칼 말덴이 또 무슨 영화에서 또 나왔는데 말론 블란드랑 또 생각이 좀 났었는데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잠깐만요. 칼 말덴 위키피디아 칼 말덴이 잠깐 제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요맨은 진짜 나왔고 거기가 그 워터플런트, 온더 워터플런트에서 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원나이트 잭에서 같이 나오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말론 블란드랑 친구예요. 친구. 아주 만년까지 계속 연락을 주고받은 친구로 알고 있어요. 칼 말덴이 신시나티 키드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칼 말덴을 생각하다 보니까 말론 블란드를 생각하게 되고 말론 블란드를 생각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원나이트 잭이 생각이 났는데 왜 내가 원나이트 잭을 지금까지 무비를 못 해왔었냐 하면은 그 전에 이제 무비 리뷰를 글로써 내가 내 웹사이트 이런데 올릴 당시 내가 원나잇 잭을 했거든요. 무비 리뷰를 글로. 그래서 이제 한번 지나가 버리고 했었던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내 기록으로는 이제 체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했다라는 식으로. 그런데 사실 이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제가 재밌게 봤고 그냥 재밌게 봤다라기보다는 이게 잘 안 알려져 있어요. 근데 굉장히 특이하고 이제 내가 진짜 굉장히 특이하고 재밌는 영화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밌는 영화를 내가 발견을 했구나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나의 하나의 내가 좋아하는 무비 리스트 쪽에 이렇게 점핑해가지고 올라간 그런 영화처럼 돼버려서 그냥 이렇게 재밌었다 뭐 사람들도 다 재밌어 하더라 뭐 이런 영화가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 리커멘데이션 하고 싶은 영화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게 최근에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할 말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무비 리뷰를 글로 한번 올리다 보니까 이제 못 해왔었는데 아싸 뭐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이 영화를 좀 소개를 해야 되겠다. 이거를 내가 재밌게 봤고 이게 알려지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알려지지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 DVD조차도 지금 나와 있는 게 루이스만 스탈링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릴리스가 안 됐어요. 지금 비디오 퀄리티 DVD 이 정도로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블루레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코멘터리 달고 이렇게 다큐멘터리 만들고라는 식으로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 영화가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미국에서조차 영화는 지금 잊혀져가는 작품으로서 이제 취급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화에 대한 또 에피소드도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에피소드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원나잇 잭을 이제 무비 리뷰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나잇 잭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말론 블란드 50년대 이제 영마이라는 이름의 전차라든지 줄리아스 시즈라든지 비바 자파타라든지 워터플런트라든지 계속해서 굉장히 히트를 날려서 이제 50년대 이제 60년대 들어가면서 서서히 이제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인기가 추락하게 되면서 그리고 기행이 눈에 띄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세계적 스타로서의 지위를 잃고 있다가 갓파더에서 이제 컴백을 하죠. 화려한 컴백을 해서 아카데미상 이제 수상까지 했는데 이제 무슨 미국 정부의 미국 원주민에 대한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차별을 하고 이렇게 하는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받지를 않았죠. 아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화적 기질이 있는 그런 배우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아포칼립스 나와요. 거기에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게 돼서 명실상부하게 이제 대단한 이제 전설이 되는데 이
원나잇 잭은 이제 1961년 작품인데요. 그 내리막길은 아니고 이제 전성기에서 이제 그 배우로서 전성기죠. 전성기에서 이제 감독에 뛰어든 거겠죠.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성기를 거치고 저희가 감독을 뛰어든 게 된 뭐 그 정도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사실 이 원나잇 잭이라고 이 영화가 이 말론 블란드가 제작을 맡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제작에 깊이 관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영화의 제작에.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누구를 기용을 했냐면 스탠리 큐블릭을 기용을 했어요. 감독을. 근데 이제 뭔가 이제 말론 블란드랑 이제 충돌이 있는 바람에 해고를 하고 자기가 메가폰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부터 자기가 감독을 하려고 했었던 게 아니라 충돌이 나가지고 이제 잘 안 됐었기 때문에 이제 말론 블란드가 이제 감독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난 스탠리 큐블릭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이제 어쩌다 스탠리 큐블릭이 물러나서 어쩌다가 말론 블란드가 감독을 하게 됐는데 그거는 진짜 운명이 장난이었지만은 대성공이었다라고 대성공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그 원나잇 잭이라고 하는 영화를 이 스탠리 큐브릭이 감독을 했었으면은 또 다른 스파르타커스 같은 영화가 됐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파르타커스 영화 내가 봤는데 평가는 좀 높죠. 여러모로 평가는 높은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이 스탠리 큐브릭이 좋은 스토리텔러가 아니고 이게 그 인간 묘사 이런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인간 묘사 이렇게 스콜세스라든지 스필버그처럼 이 캐릭터 묘사 이런 걸 잘 못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말론 블란드가 이제 연기파니에요. 연기파. 그리고 이제 캐릭터 끈적끈적한 캐릭터를 끄집어내는 사람 아닙니까? 이게 욕망이라 이러면 전체 워터프론트라든지 그런 거 보면은 뭐 극명하게 그걸 알 수 있는데 어떤 배우인지 그 미스매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게 스탠리 큐브릭이 물러났나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뭐 이렇게 거기까지는 제가 이렇게 보시면 다 한번 찾아보세요. 위키페디아라든지 뭐 그런 거에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스탠리 큐브릭의 연출 스타일이랑 말론 블란드가 이렇게 자아내는 이제 캐릭터 창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 안 맞는 그런 그 케미스트리가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메가폰을 잡고 자기가 주연을 했으니 그야말로 자유를 얻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원나잇 잭에 나오는 말론 블란드의 연기를 그렇게 칭찬하는 걸 못 봤어요. 제가 그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봤는데 그 책이라든지. 근데 하나의 난 베스트 퍼포먼스라고 보거든요. 베스트 퍼포먼스예요. 정말 연기를 잘했어요. 잘했고 내가 이 영화를 칭찬해주고 싶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이게 굉장히 현대적인 웨스턴이에요. 현대적인 웨스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게 굳이 예를 들어서 언펄기븐이라든지 그 스파게티 웨스턴 있잖아요. 덜라 트릴러지 그런 거를 뭔가 이렇게 하나의 그 서부의 그 카보이라든지 그 선과 악의 대립이라든지 그런 건 정의가 이렇게 정의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굴곡시키고 새롭게 뭐라 해야 되나 이 웨스턴과 새롭게 이렇게 웨스턴의 장르를 창출해내는 발전시킨 그런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원나잇 잭이 그거보다 앞서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몇 가지 부분이 그런데 하나는 뭐냐면은 말론 블란드가 주인공이에요. 여기서. 근데 말론 블란드가 범죄인이에요. 범죄인. 이 사람이 감옥에서 나온 은행 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범죄인을 주인공으로 해서 그렸다라고 하는 그거는 확실히 이렇게 엎어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날라트리로에서 얘기하는 다 현상금 뭐 이렇게 돈을 쫓아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클린트 이스트라든지 리반 클리프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제 주인공을 했고 이 사람 적이 누구냐면은 칼 말덴의 보안관이에요. 그럼 똑같이 이제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1991년 작품 용서받지 못한 자에서 똑같이 그걸 베껴냈거든요. 이거를. 왜냐면 거기서 진 해크맨이 보안관이 되지 않습니까? 보안관이 되고 보안관이라는 권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모간 프리맨을 채찍질 이렇게 하는 장면이 이게 똑같이 나와요. 이 원나잇 잭에 칼 말덴이 이 사람을 이렇게 누명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이제 채찍질을 합니다. 말론 블란드 그런 장면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폴기븐이 왜 그런 리비저니스틱 웨스턴으로서 평가를 90년에 받았는데
거의 비슷한 구도를 가지고 훨씬 좋은 연기,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랑 말론 블란도는 어떻게 연기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진 해크맨이랑 칼 말덴도 엄청나게 연기를 잘하거든요. 약간 구시대의 배우지만은. 그리고 거의 비슷한 뭐 구도로 이렇게 하고, 그 하나의 그 전에 했었던 이게 그 선과 악의 대립이라든지, 그 뭐 정의가 승리를 하고 정의를 지키는 사람이 주인공이고, 악당들이 이제 그 적으로 나오고, 그 주인공의 뭐 그런 걸 뒤엎은 뭐 이렇게 루비제스키 위스턴으로서 이제 뭐 그 용서받지 못한 자가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 난 용서받지 못한 자는 그 내가 봐서 굉장히 실망한 영화 중에 하나거든요. 저런 영화가 어떻게 아카데미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이제 무슨 뭐 뇌물이라도 먹었나 뭐 이런 생각까지 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말론 블란드가 현상금 터리범인데, 그 이 사람이 그 경찰에 그 보안관, 경찰은 그때 없었으니까 보안관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감옥살이를 하고 나옵니다. 근데 이제 감옥살이를 하러 나왔는데, 이 사람이 왜 잡히게 됐냐면은 둘이서 은행을 털었어요, 같이. 그게 그 자기의 이 그 뭐라 했냐, 이 동료가 이제 칼 말덴이었어요. 칼 말덴. 근데 칼 말덴이 배신을 하고 자기가 돈을 다 갖고 도망가고 말론 블란드가 잡혀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역을 하다가 뭐 탈옥을 했는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밖에 나왔어요. 그럼 그 말론 블란도가 뭐를 해야 되겠어요? 일단 복수는 일단 둘째 치고서라도 이제 칼 말들한테 일단 가서 내가 얼마나 그 감옥에서 고생을 했느냐, 너 왜 그랬어? 한번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복수하기 전에 일단 더 물어봐야 될 거예요. 뭐 어떻게 복수를 하든지 용서를 하든지 간에 가서 이제 칼 말들한테 왜 그렇게 했냐라고 하는 것도 묻고 싶을 거 아니에요. 궁금하고. 그래가지고 칼 말덴을 일단 꼭 이렇게 총을 들고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죽이려고 한 거는 아니고, 일단 안정을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말론 블란도가 깜짝 놀랐어요. 칼 말덴이 뭐가 되어 있었냐면 이렇게 보안관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보안관. 근데 이제 칼 말덴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그 말론 블란도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자기는 명망이 있는 한 마을에 보안관으로서 지금 재직을 하고 있고 자기 과거를 다 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론 블란도가 찾아왔는데 옛날에 같이 강도질을 했었던 동료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주 그 눈에 가시란 말이에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재밌어지는 거예요, 영화가. 그 이 팽팽한 이 칼 말덴이랑 이제 말론 블란도라고 하는 게 이제 50년 60년대 이제 연기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둘의 연기가 정말로 볼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보안관이 나쁜 놈이 되고, 이 그 도둑놈 이제 더 키드, 그 말론 블란도 더 키드라고 여기서 부르는데, 그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 되는데, 보안관이 제일 처음에는 구슬리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다가 이 조금씩 말론 블란도를 이제 그 몰아넣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감옥에 집어넣고 끝내는 이제 어떻게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다가 마지막에 복수를 해서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정 자체도 굉장히 재밌어요. 설정 자체도 굉장히 재밌고, 그 주인공, 이 서부에서 나오는 이 주인공, 이 말론 블란도 연기하는 더 키드라고 하는 이 캐릭터가 굉장히 언유주얼해요. 1961년이라고 하면 아직도 이제 스파게티 웨스턴의 제1탄 이 나오기 전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론 블란도가 연기하는 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이 묘사가, 이 캐릭터 묘사가 굉장히 현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톰 클루즈가 연기를 해도 딱 맞을 것 같은 그 폭발적이면서 굉장히 복잡하고, 또 그리고 이제 그 분노에 차 있지만은 자기 친구 그러기 때문에 쉽사리 복수는 하지 못하고, 그 칼 말덴은 오히려 더 차갑고, 그리고 이제 더 사악하고, 그리고 더 머리를 굴리고, 오히려 말론 블란도랑 앞서서 말론 블란도를 이제 제거를 하려고 하는 뭐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것 자체가 굉장히 굴절이 되어 있어요. 그 웨스턴 자체가 굉장히 굴절이 되어 있어요. 굴절이 되어 있다고 하는 표현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우리가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 미묘한 심리 자체를 선악의 구도라든지 캐릭터 대립의 구도 안에 집어넣은 거죠. 집어넣어서 이제 어떤 것까지 나오냐면은, 이제 말론 블란도를 채찍질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말론 블란도가 굉장히 좋은 총잡인데,
손을 이 그 라이플의 개머리판으로 뭉개 넣어요. 근데 이제 그 어떻게 하다가 이제 또다시 자기한테 나타나지 마라 해가지고 한번 용서를 해가 쫓아내거든요. 쫓아내가지고 말론 블란도가 이제 계속 앓다가 이 그 해변에서 이렇게 총 연습을 하는 장면까지 나.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손을 다쳤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이렇게 그 권총을 빨리 뽑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권총을 잘 뽑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친 손으로 권총을 뽑아가지고 빨리 쏘는 연습 이렇게 하는 것까지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테일 묘사라고 하는 게 대단한 거죠. 그 존 레인에 의해서 표명이 되고 갤리 쿠퍼에 의해서 표명이 되고 이제 그레고리 팩에 의해서 표명이 되는 이 슈퍼맨, 소위 말해서 너무너무 강하고 너무너무 정의롭고 여자한테 너무너무 친절하고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폭발적이면서 그렇지만은 굉장히 그 벌너블 이렇게 다치기 쉽고 그러고 슈퍼맨이 아닌 거죠. 한번 손을 다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총을 다시 쏘려면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묘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적인 묘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 캐릭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이 배경도 그 사막이 아니에요. 그 해변이에요. 해변을 배경으로 한 웨스턴이라고 하는 것 조차도 굉장히 그 슈리얼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사막이 나오고 이렇게 그 뭐 선인장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바위산이 나오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 해변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 그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 말론 블란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웨스턴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강한 이제 인종차별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당시에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제 존 웨인의 그 밴드웨건인가 그 역마차만 해도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랑 막 싸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기병대 영화라고 하면은 그럼 학살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꼭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뿐만이 아니라 이제 텍사스나 그런 쪽을 이제 배경을 해서 이렇게 그 진행이 되는 이제 그 서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멕시칸 나오면은 밴디트 아니에요. 그 도적들, 나쁜 놈들, 그 뭐야 이렇게 매그니피센트 세븐에서도 뭐 이렇게 물론 그 멕시코의 그 농민들이 학대를 당한다라고 하지만은 이 산적들은 멕시코 산적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말론 블란도 여기서 나오는 말론 블란도의 적은 보안관이고 백인 마을에. 그리고 이제 말론 블란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트러블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주위에 있는 자기 동료들이랑. 그 말론 블란도의 가장 친한 친구는 그 멕시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멕시코 사람이 이제 누명 이렇게 죽어요. 그래서 말론 블란도가 굉장히 슬퍼하는 장면이었지. 그러니까 말론 블란도가 그 굉장히 정치적으로 리베럴 했지 않습니까? 그 반전이라든지 미국 원주민에 대한 그 태도, 이렇게 미정부의 태도가 이렇게 옳지 못하다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아카데미상을 받기를 거부를 했다든지 굉장히 그 리베럴한 그 구도 자체가 모든 구도 자체가 굉장히 그 뒤틀려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그 선구적인 작품이거든요. 웨스턴으로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너무 그 예상외로 사실 그 말론 브란도가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 빌려서 봤고 지금 집에도 이제 DVD 이제 위바 자파타를 지금 빌려다 놨거든요. 이제 오늘이나 내일쯤에 볼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그 상반된 그 평들이 굉장히 많길래 도대체 이 영화가 어떤 영화냐라는 식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제 별로 재미라는 면에서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오락작품입니다. 오락작품이에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획기적인 그런 요소를 가미한 이 뉴 웨스턴이라는 그런 영화였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새삼스럽게 깨달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한번 지금 제가 그 스토리 같은 것도 좀 말씀을 드려버렸는데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볼만한 장면이.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은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어요. 그 DVD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구할 수 있게 되면은 보시면은 이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요소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 점수는 95점 주고 싶습니다.
인터넷 무비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다른 어떤 평 이런 데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또 그렇게 좋지도 않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저 개인적인 점수는 95점을 주겠습니다. 그 칼 말덴이 이제 개인적인 친구이면서 이 평가를 했어요. 이 영화가 이제 스티븐 큐블릭이 물러나고 이제 말론 블란더가 이제 메가폰을 찾게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거든요. 그 칼 말덴은 여기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출연하고 이제 그 같이 작업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그 감독으로서도 천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영화를 만든 말론 블란도의 이제 감독으로서의 역량을 두고 이제 천재적인 감독으로서도 천재기였다. 뭐 그런 식의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 보시면은 그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그런 류의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저처럼 저나 칼 말덴처럼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 쪽으로 들으니 그렇게 평가를 할 수 그런 평가를 하는 그런 쪽에 들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이 영화를 본 다음에 또 이제 큐브릭이 이 영화를 과연 그 연출을 했었으면은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것도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미있는 그 느낀 점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무비 리뷰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 무비 리뷰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